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볼게요. 자, 분기봉은 아직 고가 안 넘었어요. 저가도 안 깼고. 그럼 저가를 안 깨면 계속 상방인 거고, 고가를 안 넘으면 계속 하방인 거예요. 근데 고가를 넘으면 하방도 되고 상방도 되고 둘 다 돼요. 네, 그런 상태고. 자, 월봉이에요. 월봉. 지금 거래량이 얼마냐면요, 88.27이에요. 88.27. 그리고 시간으로는 얼마의 시간이 남았냐? 계산해 볼게요. 오늘 월요일이죠. 5거래일 남았거든요. 그럼 16거래일이 지났고 76.19 그거 빼면요, 네, 12.08입니다. 이걸 4.57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2.61이요. 자, 예, 후요인님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5거래일 남았어. 예? 5거래일 남았는데 거래량은 2.6417을 이미 다 썼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2.3617만 남았어. 예? 이게 잔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올라가요. 예. 자, 남은 거. 예? 남은 거, 이게 종가죠, 종가. 자, 1번 354.31 위에서 끝난다. 2번 354.31을 찍고 나서 음봉. 3번 348.18을 못 넘고 양봉. 4번 348.18을 못 넘고 음봉. 이 네 가지 케이스예요. 지금 요 3번에 해당합니다. 3번.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3번에 해당돼요. 3번은 다음 달에 한 번 더 상승을 시도합니다. 5거래일 남았습니다. 5거래일. 자, 월봉까지 패스. 예. 이번 주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주봉. 예.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주봉인데, 네, 이거 주봉입니다. 제가 듣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매수 얘기 안 하냐고. 저한테, 왜 맨날 하방 이야기만 하고 매수 이야기를 안 하냐요. 근데 매수 이야기를 해요. 뭐 하단선 있잖아요. 응? 하단선에서 여기까지. 요 영역이 매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가까지. 여기가 매도 영역입니다. 이걸 일요일에 영상 올릴 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야. 다 했어. 그죠?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거 주봉에 하단선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예. 하단선이 없어야 좋은 건데 하단선을 만들어 놓고 끝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되게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다 해드렸어요. 본인이 상방을 보는 분이면 여기서 매수하면 되는 거죠. 제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본인이 상방을 보시는 거면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해. 그리고 저한테 왜 당신은 하방만 보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보시고 싶은 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 예. 매도 영역 안에 있다고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신규 매수하지 말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르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를 수도 있어. 예? 오를 수도 있는데 이 영역은 오르더라도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요. 기존 매수자가 홀딩할 수는 있죠. 근데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신규 매수자가 여기서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매도자는 이 고점만 넘지 않으면 매도를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고점만 넘지 않으면. 예. 그러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안 넘으면 괜찮다고. 고점을 넘으면 매도자는 실패한 거예요. 주봉을 보고 거래하시는 분에 한해서 전고점을 넘었을 경우에는 매도자는 실패를 한 거죠. 그럼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실패해도 홀딩한다. 나는 실패하면 손절할 거다. 나는 실패해도 기다렸다가 또 매도 칠 거다.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실패의 정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거기를 돌파하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거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손절할 건지 홀딩할 건지 추가로 더 매도를 칠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여기 1구간에 들어갔어요. 1구간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 5주간 1구간이 있어요. 예? 1구간이 있기 때문에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예요.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라고. 예. 1구간에 들어와서 그래요. 예.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하셔도 된다예요.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전봉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다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여기 있어요. 종가는 여기 있습니다. 예. 둘이 만날 일 없어요. 예? 둘이 안 만나. 그러니까 볼벤 20은 못 넘어요. 이건 못 넘는다고. 예. 여기 종가랑 여기 거래량도 만날 일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만날 일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격 볼벤도 못 넘어. 양쪽 다 못 넘는데 아래쪽에 볼벤이 있기 때문에 예. 볼벤 20은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으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는 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볼벤을 가기 전에 전고점을 못 넘으면 어차피 위로 못 간다고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을 넘나 못 넘나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전고점을 못 넘으면 이거는 상방이 아니라 반등인 거고 다시 내리면 하락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상단선이 있고 이렇게 하단선이 있는 경우,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예? 이걸 보고 매수하실래요? 이걸 보고 매도하실래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하겠다 그러면 이거랑 전봉 고가 사이가 되는 거고, 본인이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거랑 매수 이렇게 전봉 저가 사이에서 이게 이제 매도고 이게 매수가 되는 거죠. 둘이 차이가 영역이 달라요. 예, 너런님 반갑습니다. 서로 영역이 달라.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매도 영역에서 하면 되는 거고 매수할 거면 매수 영역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 영역에 들어갔는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매도를 했다가 감아 올리면 개고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상황입니다. 잘 판단하세요. 지금은 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위치는 매수는 아닌 거예요. 네, 위치를 벗어났어. 네, 매수는 홀딩을 해야 되고 매도는 전고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자, 이제 일봉입니다. 자, 요게 일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챙겨 보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챙겨 보셔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저가 투자심도예요. 여기서부터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얘가 제일 높은 거야. 예? 얘가 제일 높은 거라고요. 얘가 제일 높아.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긋잖아요? 그럼 얘가 매도의 기준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으면 매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 선을 넘으려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면 돼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면 이 선을 넘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면 이제 이 선 위는 매수 영역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횡보했죠. 여기까지예요, 지금. 예.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 5거래일 동안 다 1이에요. 다 1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저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최저치가 돼요. 자, 앞으로 화, 수, 목, 금, 월요일까지 다 저가를 지키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죠? 저가를 지키고 쭉 올라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가를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이 있어요. 왜냐? 여기가 깨져야 되니까. 자, 앞으로 5거래일 동안 저가를 지키면서 상승한다. 그게 하나. 상승하다가 저가 깨지면 저점을 깨러 다시 내려온다. 둘.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저가를 계속 지키면서 올라가면 아이고 이거 상승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저가가 깨지는 봉이 나오면 이제 하락해서 금요일 저가를 깰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금요일 저가가 지난주 저가예요. 그러니까 일봉상 전봉 저가를 붕괴하는 봉이 나오면 지난주 저가까지 내려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지난주 저가가 얼마냐면 이게 337.45예요. 그리고 지난달 종가가 얼마냐? 지난달 종가는 337.95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번 주에 만약에 저가를 붕괴하는 봉이 나오면, 일봉상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는 봉이 나오면 월봉은 종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일봉이 전봉 저가를 붕괴하는 봉이 나오면 337.45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지난달 종가가 337.95이기 때문에 종가가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죠. 저가 지키면서 354까지 가거나 저가 깨고 337대로 내려오거나.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이를 잘 보세요. 만약에 337.95 아래로 내려오면 결국에는 월봉은 하락하는 거잖아요. 월봉이 하락하면 음봉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음봉이면서 종가가 하락하는 구조는 제 판단에는 월봉이 망가지는 상황이라고 봐요. 월봉이 망가지는 상황인 거고, 월봉이 망가지면 이제 8월 달에는 반대로 아래쪽이 열리겠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찰하시고 잘 판단을 내리세요. 일봉은 1구간에 들어가요. 계속. 여기 다 1구간이야. 말일까지 싹 다 1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이 오면
꽤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아래 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은 아래 위 다 움직일 수 있다. 월봉, 자, 똑같은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도 똑같아요. 네. 지금 똑같은 처지에 있어요. 여기도 거래량이 메뉴에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메뉴에 있기 때문에 볼벤 20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354.2는 못 가요. 네? 354.2 위로는 못 가는 구조라고. 코스피 200 지수로는 어딜 못 가냐? 여길 못 가는 거죠. 여기 352.5. 네, 이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고. 종가가, 예? 종가가 352.5 위로는 넘기 힘들다라는 의미예요. 다음에 일봉. 네, 일봉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 못 넘으면 무조건 하방이에요. 예? 고가를 못 넘으면 무조건 하방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내리면 그냥 하방이 되는 거예요.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일봉은 여길 못 넘어요. 여기 350.14. 그러니까 지금 뭐 위로 막 급등할 정도의 차트 환경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내리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막 위로 엄청나게 급등하겠다고 차트를 그려놓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있죠. 일봉이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예, 지난주 저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예,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이제 지난주 저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난주 저가까지 내려가면 337.95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예, 월봉도 음봉이라고 종가도 하락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하락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스닥 거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코스닥 거래하시는 분이 있어서, 코스닥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코스닥 150이랑 코스닥 거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 이게 코스닥이 어딨냐? 네, 이게 코스닥이에요. 네,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때 안정적일걸요? 잠깐만요. 월봉 거래량 좀 볼까요? 안정적이지 않네.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거래량이 늘면 좋을 것 같다. 잠깐만요. 자, 코스닥 거래량 좀 볼게요. 늘 수 있는지. 못 늘어요. 67%밖에 안 돼. 67%밖에 안 됩니다. 못 늘어. 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여기 이게 이격볼벤이잖아요. 예, 여기가 이격볼벤이고 여기가 볼벤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코스닥은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밀리면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버티면 이게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예, 버티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 밀리면 하락하는 구조예요. 어쨌든
이 위치는 매수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예요. 매수하고는 상관없다고. 매도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자리라는 것만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자유로워요. 예, 위로도 자유롭고 아래로도 자유롭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 아래 다 자유로워요. 위, 아래 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보셨죠? 예, 여기까지 보셨는데 일봉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주봉, 주봉 공중에 떠 있으니까 뭐 올라도 내려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일봉을 보세요.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하단선 아래에서 그냥 끝났어요. 네? 하단선 아래에서 끝났다고요. 근데 이게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으로 열려요. 아래쪽으로 열린다고. 이렇게. 예. 보세요. 이제 추세는 죽었죠. 추세는 죽었다고요. 상승 추세는 죽은 거라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준비는 하는 거야. 예?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동안 상승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투심이 내린 게 없어요. 근데 내일부터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일 종가가 내리면 예, 하락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종가가 하락하면 일봉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 뒤로도. 이해되셨죠? 예? 내일 종가가 상승하면 계속 하루씩 연장되는 거예요. 하루씩. 여기가 다 1구간이라고요. 여기가 예, 다 1구간이라고. 이게 9일이에요. 9일. 그러니까 이렇게 종가가 한 번만 하락하면 돼. 그러면 하락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6개의 하단선. 예. 빨강색 3개, 파랑색 3개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빨간 거 3개는 다 쓴 거예요. 파란 거는 지금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2개 남았다고. 앞으로 예? 2개 남았다고요. 예, 서정선님 반갑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종가가 한 번만 하락해도 이제 내려갈 준비하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종가 한 번 하락하면 종가 한 번 하락해야 돼. 한 번 하락. 아직 하락 안 했어. 예,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사실 코스 닥이 아니라 코스 닥 150이에요. 왜 150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달라, 차트가. 예. 자, 지금 얘는 아직도 양봉에서 끝났잖아요. 예. 얘는 똑같아. 얘도. 근데 얘 아마 100일걸요? 예. 100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이에요. 투심이 100이라는 건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일봉은 다 오른 거야. 예? 일봉은 다 올랐는데 다른 봉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일봉은 제목에 만땅 다 온 거라고. 자, 볼벤 20이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격을 해소해야 돼. 뭐 이렇게 급등해서 해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라면 여기까지 내려야 된다고. 여기. 예? 그 자리가 여기에요. 표시됐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1, 2. 예? 이거 이격 볼벤. 이건 볼벤이잖아요. 그 2개를 다 뚫으면 매도라고. 예? 2개를 다 뚫으면 매도라고. 그러니까 그 코스 닥은 과열이 아니에요. 근데 코스 닥 150은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하락할 만한 자리까지 온 거예요. 예? 하락할 만한 자리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분이 나는 코스닥 150 인버스를 나는 매수하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끄덕끄덕 단 분할을 하셔야죠. 예, 분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뭐 일주일 단위로 하시든 뭐 그건 본인의 마음대로 하실 문제인데, 예, 지금은 과열 상태까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투심이 되게 높아요. 예, 여기도 높다고. 80이에요, 80. 예? 그리고 이제 1구간에 들어가요. 만약에 이번 주에 종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하락 시작한 거예요. 응?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빨리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만약에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내려요? 미국 증시가 내려서 코스닥 150도 내리잖아요? 그럼 하락 시작한 거라고. 왜? 1구간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막 손절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매도를 했으면, 그러니까 그 코스닥 150 인버스를 매수한 상태면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서 손절하는 건 아까우실걸요? 네,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미래 차트로 해가지고 주봉을 볼게요. 네, 주봉을 보면 여전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과열이라는 얘기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을 봤더니 봐봐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과 이격볼밴드 20 상단선이 아래에 있어. 종가보다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위치는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저라면 인버스를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보유한 걸 홀딩하시거나, 그런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차트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로 봐도 그렇고 다음 달로 봐도 그래요. 지금 위치는 이게 지금 이게 두 개를 뚫으면 매도라고요, 보통. 근데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여기 찍혀도 볼벤 20이랑 이격볼벤 20보다 높아.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빼야 된다고요.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 빼서 오르거나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거나.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이번 달을 보나 다음 달을 보나,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인버스를 들고 가시는 게 나을 거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3개월 봉으로 봐도 지금 상단선을 넘었죠. 상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매도 위치를 넘었기 때문에, 매도 위치를 넘으면 상단선을 넘었네가 아니라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150 인버스는 사시거나 보유하시거나, 반대로 여기서 상방을 보는 건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위험하다고 본다고요.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상방을 보는 건 위험하다. 여기서 위험하다라는 건 신규를 뜻해요. 기존 매수자 저 밑에서 매수했어. 그럼 뭐 매수 단가가 올 일이 없으면 뭐 위험할 게 뭐가 있어요. 들고 가거나 파시거나 본인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굳이 여기서 상방을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말 많고 탈 많은 에코프로. 이게 지금 에코프로 차트인데, 자, 이게 3개월 봉이에요. 3개월 봉이거든요. 3개월 봉인데 볼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56만 7천원? 여기까지 조정을 하거나, 조정하지 않으려면 얘가 여기 가서 붙어야 되거든요. 얘가 여기를 가서 붙어야 돼. 후행으로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서 얘를 여기다 붙여야 된다고. 근데 아직도 안 붙었잖아요. 얘가 붙어야 된다고. 근데 안 붙었어. 그러면 얘는 더 급등하든가 아니면 못 붙이면 빼든가. 근데 지금은 계속 어떻게 해요?
급등시켜서 붙이려고 하는 거지. 예? 급등시켜서 붙이려고 움직이니까 막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지금 위치는 이게 지금 여기가 상단선이고 여기가 이격 볼벤이고요. 예. 여기가 볼벤이에요. 그럼 이건 매수 못해요. 일반적인 차트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매수자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트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리고 이걸 월봉으로 보셔도 똑같아요. 이게 빨리 떠야 되는데, 볼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격 볼벤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98만 2천원 위는 다 과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봉도 과열이고 월봉도 과열이에요. 심지어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도 과열이에요. 볼벤 여기 있잖아요. 109만원. 그러면 주봉, 월봉, 3개월 봉이 전부 다 과열인 상태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추천을 하겠어요? 올라가더라도 못하지. 그냥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럴 수 있죠. 뭐 광기에 의해서 올라가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걸 매수하라고 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죽어야 코스닥이 죽을 거잖아요. 이 종목이 죽어야 코스닥 150도 죽을 거고.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버팅이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150 지수도 그렇고 다 달린 거죠.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라는 거.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렸어요. 코스닥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고버스. 자, 다시 저가 부근으로 왔어요. 이 종가 넘으면 난리칠까봐 종가도 안 줘요. 그래서 솔직히 막 화가 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막 속이 터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버스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지수가 끝장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고버스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지수가 다 끝장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으니까 반대로 고버스의 시세를 다 죽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지 답답해요. 여기도 지금 종가 상승 안 내주고 또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게 뭐 거래를 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코스피 200 지수랑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려면 얘는 무조건 죽여야 돼.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꼈죠. 그러니까 저가를 안 깨면 상방, 저가를 깨면 일단 상방 포기. 손절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 막혀 있잖아요. 2,500원.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2,500원 유로는 매수하면 안 돼요. 매수하고 싶으시면 그 밑에서 저가가 안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내려야 돼. 미국 증시가 내려야 됩니다. 자, 일봉. 일봉은 아래가 열렸습니다. 위, 아래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타이거. 분기봉.
예. 똑같죠? 볼봉. 예. 지금 저가를 안 깨고 음봉이에요. 이게 지금 올라가서 양봉으로 끝나야 됩니다. 주봉은 끼었어요. 상단선 2635원 위로는 매수는 안되고, 매수하실 거면 2615원 아래에서 지난주 저가 사이만 매수가 됩니다. 일봉은 거래가 불능이다. 여기까지고. 그러면 이제 다 보여드렸죠? 참고로 보여드릴 거? 돈만 좀 챙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7월달이요. 7월달에 개인이 9244억 현물 사고 있고, 예. 외국인이 4755억 현물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의 매수 주체는 개인이고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내리는데 안 좋죠.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야 내려가는데 현물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같이 매수하는 꼴이잖아요. 근데 개인이 매수하는데 외국인도 매수하니까 크게 못 오르고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보시면 외국인이 1조 7863억을 매도하고 개인이 4895억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방이에요. 네? 선물은 하방이라고. 선물은 하방인데 현물이 하방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 봉이 애매하죠.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왜냐면 현물은 상방을 보고 선물은 하방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리까리해요. 그리고 기존에 외국인이 매수해 놓은 돈이 있어요. 안자가 꽤 많이 매수했다고. 근데 그 꽤 많이 매수한 거에 비해 지금 매도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않는데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누적분을 털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안 팔아. 그러니까 안 파니까 빠지지도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장세라고. 내려가려면 외국인이 매도해야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5거래일 남았잖아요.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지 보세요. 외국인이 매도를 해야 빠져요. 예? 지금까지 증시를 끌어올린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안 팔면 어떻게 내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내다 던지고 그걸 개인이 받아야 하락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단 지금 어쨌든 외국인은 선물을 매도하고 있잖아요.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개인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만기는 아래예요. 예, 만기는 아래라고. 중간에 개인이 보유한 선물 매수를 전부 다 손절시키고 매도로 바꿔. 그러면 위로 바뀌는 거지만 매수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은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선물 매수를 유지하는 건 긍정적인 겁니다. 좋은 거예요. 안 나쁘다고. 자, 그 다음에 투자자별 일별 매매. 네. 여기서 보여드릴 거. 자, 1월 첫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보유한 고포스가 얼마냐? 2452억이에요. 2452억. 이거 안 커요? 응? 이거 안 큰 돈이라고. 2452억이라는 거는 이틀이면 털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2452억 기억하세요? 그럼 2월달까지는 얼마였을까? 2월달까지는 얼마였냐면 8429억이었어요. 응? 8429억.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2월까지는 8429억을 매수했어. 근데 지금 7월이잖아요. 2452억 남았어. 예. 그럼 얼마를 팔아치운 거예요? 예? 대충 6천억 팔았죠? 그죠? 개인이 고포스를 지금까지 6천억을 정리했다고요. 2월 지나서 3, 4, 5, 6, 7 5개월 동안 6천억을 정리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6천억을 정리했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자, 월봉을 보시고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미친듯이 고버스를 사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지수는 더 오를 거고, 예? 고버스는 계속 내리는 구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은 그렇게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셔야죠. 자, 요 2달간 8,400억을 샀다고요. 응? 근데 이 5개월 동안 6천억을 매도했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수한 걸 여기부터 여기까지 팔고 있다고. 자, 비싸게 매수한 걸 싸게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은 지금 고버스를 계속 손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게 지금 2,452억 남은 거예요. 자, 언제든지 미국 증시만 내리면, 그죠? 언제든지 미국 증시만 내리면 며칠 내로 다 손절 다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르는 게 문제지, 미국 증시가 내리기 시작하면 고버스를 손절시키는 게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2, 3일이면 나머지 잔량 다 손절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미국 증시가 내리냐 안 내리냐지, 개인이 고버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1년도 그때 언제더라? 2021년도에 하여튼 지수 내릴 때요. 지수 내릴 때 개인이 9천억 정도 손절한 걸로 알고 있어요. 9천억. 예, 고버스를 한 9천억 정도 손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작년에 지수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에 지수 빠질 때 개인이 고버스를 한 1조 원 정도 손절했습니다. 예? 1조 정도 손절했다고. 1조. 1년 동안 1조 손절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지수가 빠진다라는 거는 개인이 고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개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지수가 오르는데도 2,452억밖에 안 샀으면 대단한 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2, 3일이면 다 손절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자금의 흐름 정도는 이렇게 관찰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이 지금 엄청나게 고버스를 매수하고 있어서 지수가 오르는 장은 아닌 거예요. 지금 고버스는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거래 내역도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런 영양가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고버스 때문에 지수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는 지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고버스는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저는. 자, 여기까지가 국내 증시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 이렇게 보죠. 다우는 자,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는 월봉은 막는 게 없어요. 막는 게 없으니까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고, 주봉도 막는 게 없어요. 그냥 과열이란 거 빼고는 막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35,490 여기까지 가능하고, 내리면 35,196까지는 내려야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격은 해소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올라서 붙일 거냐 아니면 내려와서 붙일 거냐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수가. 자,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여기 지금 투심 만땅이에요. 100이라고 10번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종가를 한번 하락하면 하락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가를 한번 하락하면. 그러니까 종가가 상승하면 계속 상방이고, 종가가 딱 한번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이, 얘는 죽는 거예요. 일봉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뭐 다른 얘기는 할 건 없어요.
이미 매수 위치는 벗어났어. 33,741이 매수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홀딩을 할 수 있는데 매도자가 매도할 수 있냐잖아요. 근데 아직 이거 종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일봉이 종가를 하락하고 마감을 해야 일단 매도자가 매도를 고민해 보실 수 있고, 매수자는 지금 상태에서 신규 매수는 없고 홀딩한 상태에서 일봉상 종가 하락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가 하락하면 이제 청산하는 그런 구조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는 조금 얘기를 하고, 자, 상단선, 5 상단선이 있고 20 상단선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게 기본 상단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격볼벤이잖아요. 여기다 내렸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 위치잖아요. 지금 벗어났죠. 솔직히 지금 매도 위치 벗어났잖아요. 우후후님 반갑습니다. 푸른염소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 위치는 벗어났다고. 딱 까놓고 여기가 매도 칠 자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매도하시면 대박이에요 이런 얘기 못해. 못한다고. 하단선 여기 있습니다. 자, 매수도 안돼, 매도도 안돼. 오케이? 매수도 안돼, 매도도 안돼. 매도자도 홀딩, 매수자도 홀딩. 알아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거 있죠. 2개 뚫으면 떨어지는 확률이 높다고. 여기 2개 뚫었어요. 어우, 트레이딩 뷰가 많이 느려졌어요. 여기, 자, 여기 2개 뚫었죠.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말하는 게 실제 차트에서 구현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하는데 이게 차트에 안 맞아.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그거 어디다 써?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개 다 찍었잖아요. 응? 이게 볼벤, 요게 이격볼벤 20불, 이것도 20불. 그래, 이게 2개를 다 뚫으면은 뚫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물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이거 여기 맞고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스닥 100지수의 상단선을 맞고 떨어졌다 라기보다는 이격볼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벤 20을 가지고 있는 선물지수의 그 자리를 맞고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 나오면 매도자가 매도를 고민해 볼만 하다예요. 무조건 떨어진다 아닙니다. 무조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적어도 저기서 매수하면 안 돼. 이해되셨죠? 지금 이 위치가 코스닥 150이 이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코스닥 150이 이 위치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매도 이야기를 꺼내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코스닥 150 매도 얘기를 꺼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리는 오르기 힘들다고. 제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만큼 올라, 그럴 수 있어. 이만큼 올라,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걸 빼려는 성질이 강하다고요. 올라도 빠지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는 매수 아니라고. 분할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맞고 내렸습니다. 이제 주봉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주봉. 자, 이게 주봉인데, 딱 100으로 가야죠.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전에 해드린 얘기 있어요. 뭐냐?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의 시작이다. 고가가 낮아지려면 음봉이 떠야 된다.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자, 보세요. 음봉 났는데 고가 넘어. 음봉 났는데 고가 넘어.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음봉 났는데 고가를 넘어버리니까, 네가 음봉 나면 좋은 거라며.
근데 왜 고가를 넘어? 근데 윗꼬리가 별로 형편없어. 얘도 윗꼬리가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윗꼬리가 이만해요. 자, 그죠? 윗꼬리가 이만해. 그러니까 이거만 못 넘으면 돼요. 네. 이거 못 넘으면 매도예요. 이거 못 넘으면 매도라고. 예. 근데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오면 이 정도예요. 예. 여기만 안 넘으면 돼요.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월봉의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가는 여기서 떨어지지만 저가는 여기서 떨어졌고 종가는 여기서 떨어졌어요. 자, 종가의 기준은 어디냐? 얘예요, 얘. 얘가 제일 높은 종가예요. 이게 기준.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얻은 거냐? 얘예요. 얘가 B예요. 근데 종가를 이렇게 보세요. 종가를 봤더니 얘가 이 위치에 있고 얘 종가는 이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C가 더 낮아. 그죠? C가 더 낮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길 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네. 시간은 여기까지. 자, 종가는 내려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여기 B. 근데 얘가 내려가면서 이 저가를 깨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저가가 이렇게 내려가요. 오케이? 그러면 저가는 여길 깨야 돼요. 자, 요거를 D라고 하고 요걸 E라고 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D가 내려가면서 C의 저가를 깨면, 예? C의 저가를 깨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E로 가야 된다고.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2라고 보는 거예요. 2. 이거는 적어도 주봉은 구조적으로 2까지는 가고 싶은 거예요. 예? 2까지는 가고 싶다고. 여기를 가고 싶은데 얘가 7월에 저가예요. 예. 무슨 얘기냐? 재수 좋으면 이번 달에 7월봉이 음봉 난다는 얘기지. 그죠? 재수가 좋으면 이번 달에 7월봉이 음봉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가야 되는 자리가 여기거든. 이걸 투자 심도로 계산한 거예요. 자, 주봉이 지난주 저가 깨는지를 보세요.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깨야 돼. 왜? 저가를 막아버리면 올라가니까. 저가를 뚫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그 다음에 종가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가까지 가야 되고. 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야 되는 자리는 여기까지. 7월달 저가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보인다는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고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0은 여기밖에 없어요. 0, 1, 1, 1, 1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상승 못하면 쭉 하락해요. 쭉. 그럼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락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면, 이 자리에서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9월 25일. 응? 9월 25일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상승하려면 어디서 상승해야 돼요? 8월 28일에 상승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접수가 되셔야 계산이 돼요. 자, 얘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얘가 내려간 상태에서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9월 25일이라고, 여기는 8월 28일이고, 그러니까 8월 28일에 고가를 못 올려? 그럼 9월 말까지 뺀다고. 이해되셨죠? 네? 그럼 9월 말이 언제야? 3분기 끝. 그죠? 무슨 얘기예요? 8월 28일자에 상승 못하면
9월 말까지 뺀다고. 그러면 3분기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3분기가 하락하면 끝난 거예요. 예? 나스닥 지수가 3분기에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만 간다는 얘기예요. 만. 예? 만을 간다는 얘기로.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예. 이번 주에 고가 투자 심리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주에 고가가 낮아져야 돼. 예? 이번 주에 고가가 낮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고가가 한번 낮아져야 된다고. 고가가 한 번만 낮아지면 돼. 자,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동안 횡보했죠. 12주 동안 횡보했다고. 예, 이게 뭐예요? 예, 계속 질질질질질 시간을 끈 거죠. 12주. 그리고 이제 내리는 거예요. 이제 내려요.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예. 이렇게 내린 게 어딨냐? 여기 있다고. 여기요. 예? 여기 있다고. 보이시죠? 자, 보세요. 예? 보시면 돼. 자, 여기 1주, 그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동안 횡보하다가 11주 동안 횡보시켰잖아요. 고가 투자 심리도 한번 위로 들면서 11주 동안 횡보했다고. 그리고 그 뒤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잖아요. 예? 여기까지라고. 일구간이 여기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러면 짧게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까지 빠졌을 때 잘 보세요. 이게 언젠가 보이세요? 응? 이거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고가 투자심도 이렇게 들었잖아. 그죠? 고가 투자심도를 들었는데 다 일구간이야. 그러면 고가만 낮추면 되는데 고가를 넘고 못 넘었는데 여기 0구간이 있으니까 다시 넘고 그죠? 넘었잖아요. 이게 11주를 버텼다고. 예, 이 형태가 지금이랑 똑같죠. 지금은 12주 버텼고 과거엔 11주를 버텼다고. 근데 얘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럼 1구간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잖아요. 그 6개 찍었을 때 이만큼 뺐어. 악재 뜨면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비슷하긴 해요. 악재가 떠야 돼. 예? 지금의 악재 뜨기 딱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막 악재를 찾는 거예요. 왜? 이런 형태가 나오길 바라니까 막 두리번거리면서 악재를 찾는 거죠. 야, 이거 뭐 중국에 악재 없나? 유럽에 악재 없나? 이렇게 찾는 게 이게 단순하게 악재가 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자리가 여기서 내리면 잘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찾는 거죠.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그것도 막 올려놓잖아요. 그 상해지수 일봉, 예? 상해지수 일봉이 아니 월봉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전월 저가 깨는지 안 깨는지 그거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게 뭔가 트리거가 딱 발생하면 지금이 쏟아져 내리기 너무너무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거의 3개월 동안에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예? 3개월 동안에 봉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왜 끌어올렸겠어요? 올려서 팔았겠지. 예? 그럼 자기네들 다 팔았으면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자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자리가 안 다르다고. 예? 안 다르다는 거예요. 거래량도 올라오고 있고 요것만 딱 내려가 주면 모양새가 너무 좋은 거죠. 지금 3164인데
저가가 3144요. 20%만 내리면 돼. 그 얘기는 20%만 내리면 악재가 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20%만 내려도 악재가 뜰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떠.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예,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달 종가가 진짜 월봉이 이번 달 저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가까지 내려가야 돼. 예? 이게 아래쪽으로 열 거면 월봉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고, 여기 한 14,900?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악재가 뜰 확률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8월달에. 아니면 8월달에 아래가 열릴 거니까. 예, 찰리멍게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 다 드렸죠. 제가 왜 자꾸 나스닥을 붙들고 있느냐? 예, 나스닥이 이 구조를 만들기 좋은 환경에 와 있어요. 예, 다음은 아니야. 다음은 봉을 그렇게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지. 이격 볼벤이랑 볼벤이 있어요. 노란 게 이격 볼벤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이제 볼벤이 올라가요. 이게 상단이고 이게 하단이야. 그러면 상승할 때는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예? 그래서 얘가 상단이고 얘가 하단이라고. 그럼 봉은 어떻게 그리겠어요? 봉은 이렇게 그리다가 얘를 이렇게 탁 쳐. 예? 이렇게 가다가 얘를 딱 친다고. 그러면 얘가 꺾여요. 예? 얘가 꺾인다고. 얘가 꺾이면 하방이 되는 거예요. 얘가 꺾이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야 하방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디까지 가? 볼변까지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이하는 과정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서 이걸 때려야 돼. 자, 그게 뭐냐? 그게 이거죠. 예, 그게 얘라고. 그러니까 14,800까지 내려가서 내려 꽂아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누를지 말지. 얘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응? 이게 올라가잖아. 얘가 올라가면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내려가서 얘를 딱 때리면 꺾을지 말지 이제 고민하는 거지. 예? 여기까지 쭉 내려서 얘를 때리면 이제 이게 밑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밑으로 열리면 이제 여기까지 가겠다는 얘기지. 예? 이게 열리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과거의 차트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과거의 차트 이렇게 보시면 얘가 빡빡 오실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잠깐만요. 이걸로 보지 말고 이걸로 봐도 되겠구나. 자, 이걸 이해하고 이 차트를 보시면 보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보면 답답하죠. 자, 보시면 그래도 내리려고 노력은 하네요. 나스닥 많이 내려야 돼요. 많이 그래야 우리 증시도 내리지.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격 볼벤, 이게 이격 볼벤, 이게 볼벤, 이게 볼벤이잖아요. 근데 상승할 때는 노란 게 위에 있고 검정 게 아래 있다고. 이게 상승할 때 구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따다다다다닥 가다가 여기 딱 때린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네? 올라갈 때 따다다다다닥 타고 올라가다가 이게 딱 때리면서 얘를 꺾는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꺾이면 어디로 가요? 볼밴드로 간다고. 이 얘기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얘를 먼저 건드리고 얘가 아래로 꺾이면 그 다음에 볼밴드로 간다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는 건 14,800을 가야 되는 거죠. 예? 하락을 시도할 거면 14,800까지 가야 된다고. 짠짠짠. 이 보시면 여길 가야 된다고요. 예? 하락의 의지가 있다면 이 동네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동네까지 가서 얘를 만나면 아 이제 하락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번 주에 안 와? 그럼 다음 주에 또 올라오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도 돼요.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선물로 볼까요? 저가 깨졌죠? 예? 저가 깨졌잖아요. 보이시죠? 예, 저가 깨졌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가겠다는 얘기지. 예? 여길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가를 깼기 때문에 얘는 여길 가고 싶은 거야. 그걸 이번 주에 갈지, 다음 주에 갈지, 그건 알아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여길 깼다라는 거는 여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좋은 신호라고 봐요. 괜찮아. 예, 내려가려고 계속 나스닥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내리면 얘만 망가지느냐? 아니에요. 이주봉도 망가져. 예? 얘도 망가집니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얘 망가지면 얘는 하락이 언제까지냐? 12월 4일까지예요. 예? 이주봉은 12월 4일까지 하락이에요. 그럼 12월 4일인데 이주봉이야. 그럼 거기다 2주를 더 해야죠. 14를 더 하셔야 되잖아요. 응? 그럼 12월 4일 14를 더하면 18이에요. 그럼 12월 끝날 때까지 하락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주봉이 무너지면,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번 봉에서 음봉이 나고 다음 봉에서 하락이 나오면 12월까지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12월까지. 그 얘기는 예. 후반기는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예요. 후반기는. 근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연봉은 어떻게 월봉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뒤에 이 몇 개인데? 9개예요, 9개. 그럼 이건 내년 5월까지. 얘는 내년 5월까지 하락이 유리한 거예요. 내년 5월까지. 그럼 계산을 잘 해보세요. 주봉은 9월 말까지. 예? 주봉은 9월 말까지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 고가 못 넘으면 9월 말까지 하락에 유리해져요. 실제로 9월 말까지 하락에 유리해서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봉은 12월 말까지 하락에 유리해져요. 그러면 지그재그 하다가 12월 말까지 또 내리겠죠. 네. 월봉은 내년 5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이게 올해의 고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월봉이 음봉으로 끝나야 돼요. 월봉이 양봉으로 끝나면 반등이 다시 나올 거예요. 예? 월봉이 양봉으로 끝나면 반등이 다시 나올 거고, 월봉이 정말로 음봉으로 같이 마감을 한다? 그러면 월봉, 주봉, 이주봉이 한 번에 다 죽을 거예요. 그럼 저는 반등이 나와도 큰 반등은 나오기 힘들고, 재차 하락하면 9월 말까지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이에요. 이게 나스닥에 대한 내용.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이게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단순하게 조정을 하고 다시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거는 월봉이 양봉으로 끝나느냐 음봉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양봉으로 끝나면 그분들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재차 상승해 가지고 어쨌든
7월달 고가까지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월봉이 음봉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건 작정한 거예요. 예, 작정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반등이 크지 않은 상태로 다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제 입장이에요. 됐죠? 예, 나스닥 지수는 그렇게 이주봉, 주봉 이제 깨졌네요. 이 딱 깨졌잖아요. 예, 다 내려가잖아. 1, 2, 3. 예. 그러니까 이건 주봉은 어쨌든 하락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금 이주봉이 지금 안 내리려고 자꾸 태클을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내리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주봉. 일봉, 일봉도 여기 저가 깼죠. 얘가 지금 저가를 깼다고.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8월 2일까지 계속 하방 위에요. 8월 2일까지 하방 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까지 내리는지 봐야 돼요. 월말까지는 일단 하락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내리는지를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매수는 없다. 매수는 없어요. 얼마나 내리는지만 보는 거죠. 이게 뭐 지그재그 방식으로 내리든 그냥 내리든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든 지금 구조 자체는 상방보다는 하방에 유리한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매도를 할 거냐? 매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왜냐? 월봉 매도가로부터 벗어나 있고 주봉 매도가로부터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매도자를 위한 자리는 아니에요. 단 매수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예? 지금 상태에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형태는 만들어 놨다고 봐요. 그래서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매도 영역은 벗어났으니까 이제 매도자는 계속 관망해야죠. 그냥 내려가길 바라야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필반 볼까요? 필반. 자, 여기는 상단선 안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안 찍었기 때문에. 지금 하단선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는 못해. 이건 매도 자리를 주지는 않았어요. 매도 자리를 준 건 아니고, 지금은 하단선에 왔으니까 내려가기를 바라지만 매도는 못하는 거죠. 얘는 차트가 조금 더 지저분해요. 매도할 거면 3739 이상. 3739 이상입니다. 거기서 전고점까지가 매도 영역이에요. 분할하셔야겠죠. 필반은 너무 까다로워. 차트가. 나스닥이 오히려 깔끔해요. 왜? 이게 지그재그 없이 그냥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차트가 훨씬 더 깔끔한 편이에요. 자, 스큐. 월봉은 양봉 나는지만 봐야 되고요. 예? 월봉은 양봉 나는지만 봐야 되고, 그죠? 양봉 나는지만 봐야 된다고요. 다른 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봉인데, 주봉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17.45. 17.45 아래만 돼요. 내가 매수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17.45 아래만 노리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일봉은 무시. 자, 삭스. 월봉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고, 주봉은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을 썼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9.27. 9.17 아래만 돼요. 9.27 아래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하실 거면 9.27 아래로 분할해야죠. 9.27에다가 다 몰아넣었다가 밑으로 누르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분할을 하셔야 돼요. 분할. 일봉은 무시. 그 다음에 환율. 환율은 자, 이게 환율이거든요. 이걸 보실 때 6개월봉 보면 여기 하단선 있어요. 여기 하단선. 1264원. 요 아래만 매수예요. 1264원 아래만 매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 나머지는 무시. 나머지는 무시해요. 나머지는 뭐 여기다 하단선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1264원 언더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한다. 나머지는 그냥 다 무시한다. 뭐 주봉, 뭐 일봉 이런 거 다 제끼고 그냥 딱 6개월봉 하나 보고 그 아래에서만 매수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감아 올리면 이제 그때 가서 정리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항생. 항생은 이게 3개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가가 여기 내려갔어요. 내려갔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를 깨야 돼요. 여길. 항생은 여기가 목표예요. 여기. 왜냐면 여기 깼거든. 그죠? 이 저가 깼잖아요. 그리고 얘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항생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폭락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폭락하려면 여기를 깨야 돼요. 여기를 깨야 돼. 예? 여기를 깨야 여기를 가지. 여기를 못 깨면 올라가요. 응? 여기를 못 깨면 위로 간다고. 여기를 깨야 여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 깨지면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를 안 깨면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를 깨면 이제 여기까지 간다고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려갈 준비가 돼 있는 거야. 항생은 어쨌든 내려갈 생각은 있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근데 잠깐만요. 여기 이건 뭐냐? 이게 상해지수예요. 상해지수. 상해지수의 3개월봉입니다. 3개월봉. 얘를 보면 지금 어떻게 생겼냐? 여기 지금 저가만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저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지우고 보면 돼요. 지우고 보시면 얘가 제일 높아요. 얘가 제일 높아.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낮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캡처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뛰어난 분이 이렇게 오시면 제가 저보다 뛰어난 분은 다 이렇게 내보내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얘가 제일 높다고요. 얘가 1번이 제일 높고 그게 여기에요. 근데 자, 얘가 지금 2번이거든요. 2번인데 여기 저가예요. 얘가 여기를 깨잖아요. 그럼 이게 내려가. 그쵸? 프로바이오님 반갑습니다. 이게 내려갑니다. 이게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되면서 여기 저가가 제일 낮아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저가가 깨도 제일 낮지 않잖아요. 여기가 제일 낮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이만큼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요게 31449
현재 종가는 3164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0호만 빠지면 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제 입장에서는 여기 붕괴되면 어쩌면 중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안 깰 수도 있어요. 왜? 해결하는 거지. 악재가 안 뜨도록 해결을 하면 여기가 안 깨지겠죠. 예? 여기가 안 깨질 거 아니에요. 악재가 해소되면. 근데 이제 여기가 깨지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내려갈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보세요. 이제 폭락 시작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 지수 월봉 아직 음봉 아니에요. 나스닥 지수 음봉 나와야 하락해요. 나스닥 지수의 월봉이 음봉으로 끝나야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 주장할 생각 없어요. 음봉 날 때까지. 근데 중국 증시는 여기 지금 음봉이잖아요. 음봉이라고. 예. 항생 얘도 음봉이잖아요. 미국 정제만 좋은 거야. 미국 정제만. 그죠? 예. 중국 정제 안 좋아. 근데 내려가려면 예, 여기 깨야 되는 거예요. 3144. 여기가 깨져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걸 올봉으로 봤더니 그게 지난달 저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악재가 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안 깨면 없어. 예? 여길 못 깨면 없는 거예요. 지난달 저가를 못 깨면 하락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예, 완다가 20호만 내려주면 되거든요. 예, 완다가 20호만 내려주면 되는데, 그래서 완다가 혹시 하루라도 좀 늦추면 어떨까 싶어서 예, 그래서 알아봤었는데 하루도 안 되네요. 예,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해 지수는 3144 붕괴 여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가 붕괴되면 어쨌든 이제 뭔가가 중국에서 터질 만한 조건은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3분기 종가가 하락해도 폭락이에요. 3분기 종가가 하락해도 폭락할 수 있어요. 예. 저가를 깨도 되고 종가를 낮춰도 돼요.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돼. 예. 그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봉이 나오면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종가 하락 죽어도 안 할걸? 이 증시가 위로 올라갈 거면 종가 하락 안 할 거예요. 종가 상승시키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2분기 연속으로 종가를 계속 상승시키면서 왔다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하락 안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종가 하락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분기 종가를 상승했어. 2분기 종가를 하락시키고 3분기에 상승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1분기에도 하락하고 1분기에도 상승하고 2분기에도 상승하고 3분기에도 상승하고 계속 상승해야지만 이건 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상승이 끝나고 무너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승하려면 계속 상승만 해야 돼요. 계속 상승만. 그렇지 않으면 상승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아까 비트코인 보자 그랬죠? 비트코인이 어디 있지? 비트코인 이거네요. 네. 자, 올봉. 애매해요. 하단선 썼잖아. 이건 애매한 거예요. 석 달. 예, 공중에 떴어요. 예? 공중에 떴다고. 자, 얘는 하단선 여기 있죠.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어. 예. 그럼 이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3336만
36만원까지 내릴 수 있고, 반대로 4,476만 9천원까지도 오를 수 있어요. 예, 이게 자유로운 거지. 이건 자유롭다고요. 6개월로 볼까요? 자유로워. 예? 그러니까 이건 오르고 내리는 게 다 자유로운 거예요. 자, 올봉. 예. 올봉은 저가만 안 깨지면 사는 거죠. 저가랑 거리가 있잖아요. 예? 저가랑 거리가 있다고. 여기서 매수한다 그러면 3,600 91,000원. 여기요. 매수를 하실 거면 이 아래만 돼. 3,623만 5천원. 예. 요 아래에서 저가 사이. 요 영역만 매수가 돼요. 나머지는 안 돼. 저가 깨지면 실패한 거죠. 예. 나머지는 코멘트 할 거 없어요. 작은 봉은 무시. 매수하실 거면 그 정도 가격 아래에서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3,623만 5천원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 저가 깨지면 제가 이야기한 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깨면 제가 잘못 얘기한 거라고. 저가가 깨지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종목이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 저는 이 종목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분들은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너무 비싸서 그래요. 예, 엔비디아가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 지금 가격이 안드로메다예요. 예, 보시면 잠깐만요. 서가 경제님이 그 경제님이세요? 그 방송하시는 서가 경제님이 지금 보시는 분이신지. 그 뭐지? 유튜브 보면 그 서가경제라고 채널이 있거든요. 예.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동영상 올라오면 저한테 계속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닉이 비슷해가지고 혹시 그분인가 싶어서. 아,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올라오면 계속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봅니다. 그 고버스라고, 예, 고버스라고 검색을 하면 뜨세요. 예, 서가경제님 그 동영상도 뜨거든요. 예. 그럼 제가 그 저희 채팅방하고, 예, 근데 카페에 공유를 해놓겠습니다. 가서 보실 분들은 보시라고. 예. 뭐 링크 달아드리는 거야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쵸? 예. 그래도 영상을 보면, 예, 이렇게 영상을 보잖아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영상을 봤을 때, 영상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 드는 채널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데는 한 번 보고 나면 안 가요. 예. 추천도 못 하겠더라고요. 서가경제님은 계속 저한테 올라올 때마다 공유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올라왔다고 보라고. 열혈 팬이 있으십니다. 제 주변에. 자, 어우, 잘하시네요. 자, 이게 엔비디아예요. 연봉. 예, 저는 이런 종목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6개월로 봤더니 이격 해소하려면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예. 그리고 3개월로 보면
여기까지 빠져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얘는 3개월로 봐도 빠져야 되고 6개월로 봐도 빠져야 되고 연봉으로 봐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얘가 빠질 것 같은 거야. 얘가 좀 무게가 있잖아요. 얘 1천조 넘는 종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상승을 방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심해요. 이건 뭐 다 벗어났잖아요. 이게 뭐 일주월 벗어난 게 아니라 얘는 분기, 얘는 반기, 얘는 연봉이에요. 그럼 연봉으로 봤을 때는 185불까지 열려 있는 거고, 반기로 봤을 때는 341불, 그 다음에 분기로 봤을 때는 378불까지 열려 있으니까 얘가 내리면 어쨌든 나스닥도 영향을 받을 거고,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필반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이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월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넘었잖아요. 예? 이게 이격볼배 넘었거든요. 두 개 다 넘었잖아요. 이게 지금 나스닥 월봉 구조랑 똑같은 구조라고요. 넘었다고. 그래서 얘도 지금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도 올라가기 쉽지 않아, 분기도 올라가기 쉽지 않아, 반기도 쉽지 않아, 연봉도 쉽지 않아. 그럼 얘만 무너져 주면 어쨌든 다른 종목들은 같이 헐값에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얘가 가장 핫한 종목이잖아요. 얘가 무너질 정도면 다른 종목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얘 다음 달 볼까요? 다음 달도 똑같지 않을까요? 예, 다음 달도 똑같아요. 다음 달도 현재 고가 정도의 이격볼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고 밑은 계속 열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는 걸 상당 부분 막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오늘 포스코 홀딩스 한 8천억대 개인이 매수한 것 같던데요. 개인이 8천억대를 매수했으니까 그걸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도했으니까 그거 털어먹지 않을까요? 그렇게 비싸게 매수했는데 그거를 줄까?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차트도 엉망이던데. 뭐 내일 오른다고 해도요. 내일 오른다고 해도 저는 시간을 두고 다 작살낼 것 같아요. 지금 철강으로 잡혀있는 섹터가 뭐 보통 매수한 게 아니에요. 6.6조 샀어요. 6.6조. 포스코 홀딩스를 개인이 6.6조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종목은 언젠간 작살낸다고 봐요. 그 정도 매수했는데 그걸 준다? 그건 외인이 아니죠. 사람들은 개인이 매수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올리면서 계속 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리면서 계속 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포스코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가는지는 지켜봐야죠. 내리면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종목 내리면서 또 삼성전자가 오를까봐 걱정이에요. 삼성전자는 또 샀거든요. 그러니까 골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이게 뭐 2% 오르고 3% 오르고 그런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르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조정을 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락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분기봉도 하락하고 반기봉도 하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어쨌든 이 종목 하나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뭐 이 정도만 내리겠어요? 애플도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만 얘가 제일 과열이야.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기다리는 건 올봉이 무너지는 거예요. 올봉이 음봉으로 완전히 무너져야 아래가 열려요. 그게 나스닥 100 지수도 똑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아요. 안 열리면 시간이 더 가요. 예? 음봉으로 무너져서 아래쪽이 열리면 하락이 시작되는 건데, 얘가 양봉으로 끝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 죽여야 되니까. 올봉을 죽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주 고가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거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고가만 안 넘으면 안전. 지난주 고가 넘으면 한 354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거죠. 354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자, 11시 36분이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몇 번 봤는데 저는 서화경제님이 그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나고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는 입장에서 저도 이거 해야죠. 콜라보. 근데 다른 분과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몇몇 분들 있잖아요. 그때 영상을 보면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근데 유튜브 보시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